자, 이제, 핵심 55번의 15장,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이 175조 있어요. 175조. 이거 여러분, 근로기준법도 이게 안 되는데, 175조 나와 있는 이 조항이, 여러분들이 한 문제 나오고 2차도 안 나와요, 2차는. 2차 나오기 힘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산업법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산재 문제를 경험하면서, 너무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이게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문제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들.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의 기본 구조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2020년도 1월 1일자로 이 법의 전면 개정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완전히 조문들도 다 바꾸고요. 완전히 추가해서 새롭게 만든 법이거든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교수님들도 175조를 다 알고 있냐? 모릅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요. 앞부분에 정의를 좀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뒤에 나와 있는 가벼운 것, 좀 내용들은 필요한 것들만 찍어서 공부하는 식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본 데서 나왔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문제 틀린다, 그냥. 깔끔하게 인간미를 보여준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다 맞추겠다. 이거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파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자, 이 산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는 거냐? 과거에는 이제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냥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넓게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문제와 보건 문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제약을 하겠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쭉 볼게요. 정의는 산업재해 한번 보시고요. 중대재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그대로 의미하고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업주의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여러 가지 하청업체 근로자까지도 좀 포괄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표현 읽어보시고, 도급인, 수급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법의 적용 범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443쪽에 3번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이에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는데, 이제 좀 바뀐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5번,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보시면요. 양가를 1번, 사업주가 여러 가지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에 누가 있는가 하면,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부터 노무를 제공받는다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학습지 교사의 회사한 거다.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배달 중개업체도 사업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워낙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았거든요. 그걸 이제 막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이 법상의 사용자라 봐서 좀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놨어요. 자,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혹시나 몰라서 다 이렇게 정리는 해놨지만 다 볼 필요 없어요. 볼 시간도 없을 거고. 보실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실 관계 없는데, 이거 다 볼 시간 여유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쭉 훑어보시고, 제가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겠습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로 바로 볼게요. 446쪽에 2-1 안전보건관리체제. 그러면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안에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조직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알아서 안전보건 철저하게 관리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조직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회 보고 승인 읽어보시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둬야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이외에 회사가 있겠죠. 사업주가 있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줘야 돼요. 이 책임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게 되면 이 사업장의 공장장, 이런 분이 이제 이 관리 책임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관리 책임자가 이제 이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괄 책임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이제 둬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이제 관리감독자가 나오고요. 관리감독자가. 이 관리감독자가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뭐 직장이나 반장 이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이걸 감독하는 분들이 나오겠죠. 반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안전에 대한 좀 이게 지도 조언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생산직에서의 팀장일 뿐이지 안전보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건에 관한 것들은 보건관리자가, 안전에 관한 것들은 안전관리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이런 이제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도 조언을 하게 됩니다. 지도 조언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보건 문제는 보건관리자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와 이 보건관리자가 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주고 있는 형태가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좌하는 거죠. 보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전 문제에 대한 보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는 보건 문제에 대한 보좌를 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구조가 크게 돼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그게 447쪽에 나와 있죠. 이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관계없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안전관리에 대한 뭘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고 하는 분을 둬가지고 이거 처리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계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세요. 나머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448쪽에 9번 산업보건위 정도 볼까요? 산업보건위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아닌 경우에는 산업보건을 주는 겁니다. 산업보건의. 물론 모든 사업장은 아니에요. 이 시행령이나 신규칙에 이걸 둬야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워낙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로서 이제 보건관리자를 이제 보좌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 그러면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우리 사업장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걸 심의 의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 이 위원회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되어 있어요. 자, 위에 11번이죠. 입사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입니다.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해야 된다. 요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이게 취업규칙은 아니에요. 근데 취업규칙의 하부규정 비슷한 겁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또 만들어놔야 돼요. 안전보건관리규정 449쪽입니다. 2-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근데 이게 급이 낮아요. 취업규칙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배학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는 없어요. 반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어쨌든 만들어야 돼요. 만들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취업규칙이면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 정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돼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교육은 첫 번째,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1번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누가요? 사업주가. 자, 그런데 건설이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건설이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이 보건교육을 이수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노무사 되시면은 이게 산업안전보건법도 관심 가지시고 이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로 이제 특히나 공학이나 이제 하신 분들은 좀 접근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이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자격을 가지시고서 노무사로서 이런 교육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외에 위험 작업으로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추가 교육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이제 더 이상 보진 않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안전에 관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유해 위험 방지 조치해야 됩니다. 유해 위험 방지. 여기 가면 엄청 나와요. 밑에 여러분들이 뭐 저도 모르는 화학 물질이 나오면 다 나옵니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왜 이 분야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문가가 없어요, 실제로. 왜요? 법에 대한 전문가는 기술을 몰라요. 안전에 관한 전문가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 별로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법도 아시고 이 안전에 관한 기술에 관한 것들을 아시면은 전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이게 법에 대한 전문가지 기술에 관한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주로 이 문제도 각종의 화학 물질에 대한 것들을 내기보다는 본인들이 이해할 만한 걸 가지고 보통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최근에 바뀐 내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맨 밑에 451쪽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이걸 볼게요. 여기에 감정 노동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은행이라든지 전화하면은 멘트가 달라졌어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하면 이제 아름다운 말 써주세요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이 조치에 따른 겁니다. 이게 은행이 정말로 이 노동자를 좋아해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조치를 이제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멘트를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름을 감정노동이라 하지 않고요. 이 법에서는 고객 응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을 대면해가지고 혹은 고객과 통화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분들, 요 분들에 대해서는 감정노동이 될 수 있겠네. 요 분들은 건강장애가 생길 수가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취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요걸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일단 취해야 돼요. 취해야 된다. 이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고객이 폭언을 한 거예요. 막 이제 욕하고 한 겁니다. 그럴 때 건강상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또 해야 돼요.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현저한 우려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경우에는 업무 중단하세요. 혹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역근대구조라든가 이런 이제 건강장애에 대한 발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 의료가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좀 근무 일시로 중단하겠습니다.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조항에서 제가 시행령은 빼뜨려놨어요. 시행령까지 보시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시행령 안에 이제 그런 조치 조항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생략을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조항, 작업중지입니다. 작업중지.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작업 중지시켜야 돼요.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근로자도 자기가 알아서 대피할 수 있어요. 자, 근로자는 사업진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대피를 했으면 알려줘야 돼요. 관리감독자. 아까 이제 반장이나 직장이 있겠죠, 그죠? 이런 관리감독자에게 요걸 보고를 해야 되고요. 보고받으면은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도망갔어요? 해고할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작업을 중지했다라고 해서 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 중지하게 되면 꽤 이게, 예를 들면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그런 작업장에 나간다면 한 번 멈추면 손실이 꽤 크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왜 작업을 중지했어요? 해고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이게 근로자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권리를 하나 추가시킨 겁니다, 이게. 작업 중지권. 그 다음에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즉시 이 작업장소에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요걸 알게 됐으면 지체 없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하세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도 작업 중지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도 이게 중대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노동부 장관은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이나 혹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그 작업 중지를 노동부 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또 더 퍼져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 작업도 중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업 중지에 대한 것들을 바뀐 법에서 꽤 많이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업주가, 이거 작업중지 이제 해제해주세요. 요청한 거예요. 이제 해제해주세요. 요청했더니 노동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작업중지를 해제해야 됩니다. 심의가 있으면 작업중지를 해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발생 원인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권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조항들로 지금 바뀌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도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이제 유해 위험한 사업에 대해서 하청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해 위험 사업은 원청에서 해야지. 왜 자꾸 하청업체에 맡겨놓고 하청업체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하청업체가 이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도급은 하지 마세요. 막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 작업 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금 작업이라든지, 뭐, 수은, 납, 카드뮴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도급을 금지합니다. 자, 그런데 맨 밑에, 요런 경우에는,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대해서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이 경우에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허용하겠습니다. 그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구하는 경우에, 일시 간헐적 작업. 그 다음에 이 하청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전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원청회사 사업 운영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승인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이걸 이제 도급 줘가지고 이 하청회사의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작업은 하도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유해 작업이니까 다시 하도급 주는 것은 금지하겠다.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55쪽에 5-4를 보겠습니다. 5-4. 그 밖의 고용 형태. 이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뭔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유사한 분들이니까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분들도 보호하는 장치를 이제 법적으로 추가시켜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배달종사자. 배달종사는 분들도 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보호장을 추가해놨다. 이해하시고요. 가맹본부. 이제 가맹점 사업자에게 뭔가를 가맹본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맹본부도 원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서는 뭔가 이게 근로계약 관계 아닌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세요. 그런 조항들을 추가를 시킨 겁니다. 자, 지금까지 100조로 봤습니다, 이제. 100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올 수 없으니까 제가 바뀐 것 중에 중요한 것들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요. 많으니까 뭐, 더 이상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 말고 보건이 있습니다. 보건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약간 문구를 수정하고 좀 추가한 내용인데요. 뭐, 중요한 내용들은 과거와 동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뀐 이유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모순들이 자꾸만 보인 거죠. 뭐, 이제 9.16 사건에서 이제 다친 이제 현장 집행이라든지 뭐 최근에 김용균 신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니까 야 이게 뭔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절하지 않다. 하청업체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 자꾸만 맡기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근로자들이요. 대피를 안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내가 대피하면은 사업주가 날 자르지 않을까. 이게 겁나는 겁니다. 안 돼. 피해야 돼. 피할 수 있어. 권리야. 이런 것들을 최근에 추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불안정하지만 조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약간 씁쓸하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보건관리는 첫 번째로 작업환경 측정이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잘 나오는 파트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은 그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돼요. 잘 나와요. 대표가 요구하게 되면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건강진단을 보겠습니다. 건강진단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일반적인 건강진단, 두 번째로 특수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458쪽에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은 근로자 대표를 참석을 시켜야 돼요. 자, 이건 뭐 아까도 그랬지만 잘 나오죠, 그죠? 대표가 요구하게 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건강진단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본인 개별 근로자의 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이 본인의 건강 진단 결과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질병자의 근로금지를 보겠습니다. 자, 질병, 감염병이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돼요. 자꾸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된다. 근데 이제 회복을 했어요. 감염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근로를 해야겠죠. 그죠? 언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때는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59쪽의 맨 위에 건강을 회복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잘 나오는 게 5번이었죠. 5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유해 위험 작업. 이때는 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 한 주에 34시간이에요. 잠수, 잠함 이런 작업입니다. 고기압하에서 하는 작업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연장근로 안 됩니다. 그죠? 일일 6시간, 일주일에 34시간이에요. 역학조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7번 두 번째 문단 사업자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요. 이걸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이 있고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한참 이렇게 시험을 시행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 시험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뭐,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자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공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사회가 좀 발전할수록 이런 안전과 보건에 관한 문제가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은 막 하는 건데, 이제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자. 이런 거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안전지도사의 문제는 안전에 관한 것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건지도사들은 보건에 관한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항은 다 법정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식으로 이제 문제가 달라질 거예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제 463쪽에 가볼까요? 463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문제.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법 바뀌기 때문에 좀 법 바뀌는 내용들을 변형을 해서 문제를 좀 바꿨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틀렸죠, 그죠? 1번은 작업을 중지시키는데요.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사업주가 바로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자, 2번 작업 중지권을 근로자가 이제 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대표했을 때는 관리감독관한테 이걸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대표했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같은 것은 안 되는 거다. 이런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워낙 조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안 주도록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공부하시고,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냥 좀 감으로. 그러니까, 이 개별법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좀 상식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른다 할 때는 상식을 좀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상식일까? 그 상식이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르는 문제 나오더라도 조금 풀려고 하는 훈련들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법당 한번 15분, 20분 해서 아주 짧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식사하시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